뉴욕 증시 관련 이야기 좀 더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뉴욕일보 경제부의 김태수 기자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지수는 사상 최고치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노동지표가 양호하게 나왔죠. 네, 맞습니다. S&P 500 지수가 7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굉장히 강한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시장에 이제 노동지표가 장 시작 전부터 발표가 돼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환호를 했습니다. 노동부에서 페이롤, 급여 명세서 지급되는 게 85만 건이나 증가했다라고 발표를 했죠. 여기에다가 비농업 민간 고용 역시 6월 달에 예상치와 5월 달 기록을 모두 능가하면서 66만 2천 건을 기록을 했습니다. 투자자들은 노동시장 개선에 환호했고요. 그리고 소형주에서부터 모두 빠져나와서 대형주로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노동시장 지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제 시장에서도 많은 보고서들이 나왔는데 일단 실업률이 예상치 못하게 0.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5.9%로 올랐고요. 그리고 5월달 61.6% 기록했던 노동력 참여율 역시 제자리 걸음 수준에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평균 시급이 0.3%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시장의 전문가들이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숙련된 노동자들이 일자리로 빠르게 복귀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노동시장의 가장 큰 문제다라는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구체 수익률이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는데 보면은 시장에서는 이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300짜리 실업수당, 추가 실업수당, 이 부분이 6월 말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중단이 됩니다. 보면은, 지금 전 50개 주가 전부 중단이 된 게 아니라, 절반 정도가 지금 중단이 되는데, 차츰차츰 다 중단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노동자들이 고용시장으로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고, 이것이 어쩌면 더 큰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소형주를 버리고, 대형 기술주로 가면서 이제 빠르게 러셀 2000 지수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하지만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실업률 증가라든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노동시장의 어떤 질적 수준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주식이 아닌 국채 매수 쪽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업종별 분위기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정보기술, 에너지, 금융업종에서는 상승세가 나타났네요. 네, 맞습니다. 정보기술 업종이 1.38%나 상승하면서 시장을 이끌었고요. 에너지와 금융업종은 하락세로 보였습니다. 산업별로는 인터랙티브 마케팅 산업이라든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산업이 2% 내외로 상승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레저 제품 산업이 이제 독립기념일 소비 증가 기대감으로 1.37%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애플, 구글, 아마존닷컴이 2%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요. 지난주 내내 실적 시즌을 앞두고 기술주 중심의 성장주 투자가 좀 활발했는데 금요일 날 대형 기술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1월 28일 이후 처음으로 장중에 $140를 찍기도 했고요. 반면에 민주식들이 부진하면서 이제 러셀 2000 지수가 마이너스 1%대 하락을 보였는데 AMC 같은 경우에는 아이스버그 리서치에서 숏 포지션을 취했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금요일 날 마이너스 12%까지 장중에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AMC에 투자를 하면서 이제 옵션 쪽에 종목 옵션에 대해서 투자를 했었는데 워낙 이제 등락이 크다 보니까 그 변동성을 감당을 못하고 손실이 좀 많았었다라는 발표를 해가지고 시장에서는 AMC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배송 실적을 보였습니다. 지금 보면은 20만 1250건으로 정말 가장 큰 숫자를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게 예상치가 20만 4160건이다 보니까 한 3000건 정도가 모자라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실망을 했고 주가가 강보합 수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제 이번 주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됩니다. 테이퍼링의 방법론과 시기 등이 더 구체화했을지 지켜봐야 할 텐데요. 이 밖에 또 지켜봐야 할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근데 이번 주에는 이제 연준의 정책 변화에 대한 두려움도 좀 있고요.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공존하는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월요일은 휴장입니다. 7월 4일 독립기념일이 일요일이다 보니까 대체 휴일로 월요일 날 이제 휴장을 하는 거고요. 지금 보면은 실적 시즌을 앞두고 투자자들이 이제 선매수를 하는 그런 치열한 어떤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말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중소형 기술주 중에서도 이제 성장주로 들어갈 거냐 아니면은 전통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이 예상되기 때문에 강세를 보이는 금융주로 들어갈 거냐 이제 실적 시즌을 오픈을 하겠죠 금융주들이. 그리고 그것도 아니면은 소비 증가에 맞춰 가지고 그런 관련된 테마주들 최근에 이제 의류 관련 산업이 굉장히 상승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들어갈 거냐 이런 식으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뭐 물론 다른 측면에서는 최근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시장이 다시 하락할 거라는 부정적인 그런 비관론자들도 사실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은 하락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수익을 내지 못하는 소외감을 더 두려워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실적 시즌을 앞두고 이번 주에 좀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수준에서 이제 그런 종목들을 선정해야 되나 하는 그런 기준을 이제 얘기를 해본다면은 시장에 나오는 보고서들 중에서 이제 좀 집약을 해보면은 첫 번째는 실적이 예상치를 넘어서야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주고 있는 배당금, 그 배당금이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제 의류 산업이 10% 이상 가장 크게 상승하면서도 종목별로 굉장히 그 등락이 크게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코로나가 사라지더라도 매출과 수익이 지속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있어가지고 그렇다 하는 종목만 빠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질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대답이 되는 종목이라면은 선매수에 나서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그런 시장의 이슈들이 많고요. 경제지표 관련해가지고는 비제조업 분야의 그 ISM에서 발표하는 비제조업 분야의 구매 관리자 지수가 6월 달에도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FOMC 회의록이 이제 발표가 됐는데 여기에서 이미 지난번에 연준의 파월 의장이 FOMC 정례 회의에서 테이퍼링 문제를 논의해야 할지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 이제 그렇게 또 발표를 했기 때문에 과연 어떤 스케줄로 테이퍼링이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언급을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연준 총재들 중에 5명이 매파로 돌아섰기 때문에 과연 그들이 어떤 발언을 했을지 거기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연준의 스탠스 잘 체크해 보면서 실적에 접근을 하는 접근이 유효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